근데 얘가 이 고점을 언제 돌파할지에 대한 부분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할 뿐. 그래서 진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들 파생 교육은 올해 꼭 받으세요. 그러니까 파생을 모르시는 분들도 제가 최대한 쉽게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꼭 받으세요. 근데 파생은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시는 분이 자꾸 실전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이게 이 파생을 할 때 처음에 교육이 이게 정석으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생은 일단 주제가 달라서 주문 실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제가 다 설명드리겠지만 또 오후에는 그래서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제가 한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파생이란 건 지수 선물과 그러니까 지수 선물과 주식 선물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좀 하나만 이제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음, 음, 이 얘기는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카카오 게임스가 있다 치면 내가 카카오 게임스라는 것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얘가 고점 같대, 고평가 같대. 그러면 내가 얘를 한 11만 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11만 원에서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선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식선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얘 10만 5천 원에서 10만 5천 원에서 얘를 제가 공매도는 개인들이 잘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5천 원에서 얘를 주식 선물 매도를 쳐요. 이렇게. 그러니까 10만 5천 원에서 주식 선물 매도를 치면 그러면 얘가 지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떨어지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어, 어,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잖아요. 근데 매도를 친 사람들 이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생이 위험한 것들은 지수 선물이나 옵션이 위험한 거죠. 근데 주식 선물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단 내가 주식 선물을 해야 될 시장 상황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시장 상황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해지를 주로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요. 그럼 큰일 나죠. 왜냐하면 제가 내일 설명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정말 강한 종목이 있어요. 제가 정말 올해 스타가 될 종목이 있어요. 근데 그 주식을 제가 사나요?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요. 뭔가 시장이 크게 한번 또 다시 출렁거릴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약한 종목이 있어요. 낙폭과대로 다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종목을 주식 선물로 매도를 해놓는 거죠. 그러면 강한 종목은 시장이 하락해도 덜 떨어지죠. 근데 약한 종목은 시장이 하락해도 하락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롱숏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한 형태의 구간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해지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시점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년 동안은 수시로 하락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식 선물 매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죠. 교육이기 때문에요. 할인은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론 교육이 들어가는데요. 교육은 계속 교육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거 한 번에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시장 상황부터 설명하고.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생은 반드시 병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2011년도의 박스권 상황하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2020년도 하고 2023년도의 박스권 상황은 내용은 비슷한데 그때랑 그러니까 형식은 비슷한데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분들이라면 올해는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어딨죠? 이거를 잡는 게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전체 주식 중에서 15에서 20% 상위 15에서 20%만 스타 종목이 나오지 유동성이 일단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예전하고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예전에는 떨어질 때마다 자꾸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연준이.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주식 백화점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주식의 가장 화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 내일 교육 녹화됩니다. 2주 동안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교육했던 내용은 USB로 다 담아서 보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의 주식,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막 이 종목 사놓고 저 종목 사놓으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맞을까요? 올해 파생 좀 잘하면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는 주식을 정말 센 종목들만 잡아야 된다니까. 나중에 제가 10월 달에요. 10월 달, 11월 달 돼서 한번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검증해 보자고요. 예. 절대 쉽지 않은 장이에요, 올해는.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많이 달라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실적이 되는 종목들만 가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그래서 주식을 종목을 선택하는 그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 많이 줄기 때문에요. 아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심할 겁니다. 근데 변동성이 심한다 그러면 뭐 자주 헌덕거리는 거냐 생각하는데 아마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서 아마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올해는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파생은 뭐 100% 해체를 해놓고 할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올해 저희한테 우리 회원들한테 미리 얘기했던 게 주식 계좌에 한 70%만 넣어놓고
파생계좌에 한 30% 돈 넣어놔라. 그리고 제가 내일 파생계좌 교육할 때 이거 초보든 뭐든 다 들라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올해 1년 동안의 그 시장의 트렌드고요. 좀 좁히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월 FMC 있고 3월 중국의 양해 있고 한국의 대선이 있으니까 3월 전까지는 아마 지수가 28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제 예상에는. 그러니까 3월 전에는 큰 변곡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예상. 그렇게 됐죠? 자, 했으니까 이제 오후에는 종목 얘기하면 되고,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교육 신청을 했고요. 내일 당장 교육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상반기에는 제 2개월짜리 컨설팅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없고 교육만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육을 하는 대신에 제가 이번에 파생 교육을 자료 다 만들어 놨죠, 지금. 정말 쉽게 제가 다 넣어놓으려고 자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린이들은 반드시 파생 교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주식 선물 때문에 듣는 거죠. 주식 선물이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 선물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지만 옵션 안 합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파생 단타 매매 안 합니다. 그거는 골로 가는 기본기입니다. 제가 23년 해봐서 다 압니다. 리스크가 있는 건 다 빼고요. 그래서 내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렇게 듣고 나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상품을 없앤 대신에 교육 상품 중에서 5주 동안 라이브 방송을 무료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추가 연장 5주를 드립니다. 요때 이제 배웠던 거 실전하면 되겠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달 들어보고 정말 괜찮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괜찮으면 52만 원인데요. 정말 괜찮, 5주잖아요. 제가 1주에 77만 원 하고 있거든요. 2주에 130만 원 하고 있는데, 할인 들어가도 2주에 99만 원이거든요. 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해서 만약에 이렇게 재가입을 할 때 5만 원짜리 쿠폰을 줘요. 교육 상품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48만 원에 들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건 제가 나중에 다 얘기 드릴게요. 교육하면서. 그러고 나서 최근에 제가 USB로 내일 교육도 그렇고요. 지난번에 했던 교육도 그렇고 모든 교육 강의를 USB에 제가 넣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파생을 꼭 배워보실 분들은 내가 만약에 파생을 배우고 싶다 싶으면 강의를 등록해서 2주 동안 다시 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파생 강의,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주식 강의 되게 좋은 강의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제가 강의 VOD에 넣어서 USB에 넣어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요걸 계속 보시면 돼요. 소장하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일 주식 교육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 VOD에 넣어갖고 USB 보여주니까 그 USB를 통해서 주식 교육 보면 되고 내일은 아마 파생 교육에 제가 집중할 건데 주식 교육은 미리 했잖아요. 그리고 주식 교육은 또 주식에 대한 실전 매매를 할 때 교육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5주 동안 내일 교육 듣고 이거 2월 7일 월요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는 거니까요. 요때 또 교육을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교육을 요때 할 때니까 상관없고 내일은 파생 교육을 제가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간에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부탁인데 여러분들 주린이 하시는 분들 있죠? 파생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제가 장담할게요. 그 대신에 어떤 것만 안 하면 위험하지 않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게 안정적으로 주식도 하면서 파생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들으세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주식 선물 있죠? 지수 선물 옵션 이런 걸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하겠지만 이 주식 선물 강의는 꼭 들어주세요. 꼭. 왜 그런가 하면 자꾸 주식 선물을 이상하게 자꾸 트레이드 쪽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히 주린이를 데려놓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원래 주식 선물이 만들어진 게 트레이드 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얘는 트레이드의 개념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1개월에 한 번씩 롤오버가 그러니까 1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있는데 어떻게 트레이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식 선물의 60% 정도가 거래량이 없어요. 트레이드가 안 돼요. 근데 자꾸
트레이드로 자꾸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도 저희가 보냈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이렇게 상승할 때는 주식 절대 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올해는 상승할 때 주식 사는 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락할 때도요. 이게 추가 하락이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을 했을 때만 주식 사면 끝장이에요. 이것도. 제가요. 오늘 보내드린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거짓말 시킨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뭐라고 보내드리는가 하면 우리 회원들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보낸 거예요, 이거. 2월 4일 날 8시 30분. 지금 같은 변동성 자세는 절대 서두르지 말고 추격 매수 금지해야 한다. 주식 매수는 다음 주 만기주에 매수하는 게 가장 저점이다. 오늘 같은 날 추격 매수하면 거의 물린다. 근데 오늘 아침에 30포인트 올라갔다가 지금 9포인트까지 다 떨어졌어요, 지금. 시장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런 트렌드에서 나오는 형태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큰 흐름을 딱 보면 정말로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매매를 해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처럼 이런 장은 3일 연속 올라갔다고 뭐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아우, 종목도 아니고요. 지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지만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중요한 장이고 제가 이 교육 끝나고 나서 5주 강의 때 또 얘기 드리겠지만 올해는요. 주식 많이 사면 안 됩니다.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스마트머니하고 기관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무조건 골라야 돼요. 그거에 대한 원칙이 있어요. 그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가. 어떤 주식이 스타 종목이 될 수 있는 주식인지. 근데 그것도 가르쳐 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해는 파생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이 파생 있잖아요. 잘못 배우면 폐가 망신합니다. 술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처음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내일 교육할 때 우리 회원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은 저희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신경 쓸 건 없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파생 제대로 배워라. 그거 꼭 배워야 된다, 지금은.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예. 아니요, 교육받으면, 아까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교육 하루 받고 55만원 이 장 안 좋을 때 그렇게 하면 도둑놈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내일 교육을 하고 나면 이게 5주 동안 실전 매매를 할 수 있는 저희 라이브 방송 있어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있죠? 이 라이브 방송을 5주 동안 참여할 수 있게끔 해요. 여기서 실전 매매도 하고 실전 교육도 하고. 네. 그러니까 싼 거예요. 에... 그러니까 내일 파생교육은 꼭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이번에 내일 강의하고 지난번 주식 강의하고 파생 강의를 다 부여대에 그러니까 USB에 넣어요.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6개월 동안은 2개월 정규 상품이나 1개월 정규 상품은 없습니다. 예. 교육 상품, 그러니까 교육 1일 플러스 5주
라이브 방송 무료 제공만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유 설명드리면 안 되는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2개월 상품을 했다가 지금 이거 다 막아놨어요. 이 상품을 교육 상품 말고는 위의 상품을 다 막아놨습니다. 결제 못하게. 그 이유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 상품을 가입했다가 2일이나 3일 듣고 그러니까 종목만 다 빼서 그 다음에 환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의 방해가 된다. 그래서 교육만 하겠다 앞으로. 여러분 그 대신에 제가 교육을 싸게 하고 그 다음에 재결제할 때 5만 원 할인 쿠폰도 줄게. 그러니까 한 달 결제해놓고 들어서 좋으면 다음번 5만 원 할인 쿠폰 이건 원래 교육 상품에 적용 안 되거든요. 근데 교육 상품에 적용시켜서 너 47만 원에 연장 결제해라. 그리고 안 좋으면 결제하지 마라. 연장 결제하지 마라. 그러니까 5만 원 할인 쿠폰 버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은 2개월이나 1개월 상품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막아 놓을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실전 매매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2일, 3일 듣고 종목만 답해서 환불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 방에 이제 못 들어옵니다. 향후 6개월 동안. 만약에 저희가 결과가 좋잖아요? 결과가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향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서 결과가 좋으면 계속 이 상품을 유지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 양아치 전략 그러는데 2일, 3일 듣고 종목만 다 빼서 환불하는 분이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기존 회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왜 그런가? 기존 회원님들도 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2개월, 3개월 정도 하고 종목 다 빼가고 그러면 시세 왜곡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이게 제가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하지만 저희는 특히 중기 투자니까 더더욱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기존 회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는 다양한 상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품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상품이 싫다 그러면 저 상품에 대해서 욕하지 말고 그냥 그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저희는 기존 회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2일 듣고 3일 듣고 종목만 빼서 환불하고 이런 사람들 막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선택했다는 건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상품 구성을 이렇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왜 양아치입니까? 이건 절대 양아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1개월 동안 들어보고 만족하지 못하면 연장 결제 안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보일 때 주식 선물을 합니다. 네캉.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보일 때, 그 타이밍이 나올 때 주식 선물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에서는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만큼 회원의 만족을 못, 못 시켜드리면 제가 도태되는 거죠. 근데 왜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했다고 양아치 전략이라고 욕을 하면 안 되죠. 제 강의를 듣고 싶은 분 1개월 가입해서 들어야죠.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은 내고 들어야죠. 이게 왜 양아치입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2일, 3일, 그렇죠. 빨간 계좌님처럼 2일, 3일 결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종목만 다 빼고 환불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고 절대 수익이 안 나는데 현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존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전략을 취했다라는 것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2개월 상품이나 1개월 상품 없습니다. 그 대신에 교육을 하고 5주 동안 라이브 방송 무료로 제공하고 가격 할인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하고 매매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1개월 동안 계속 듣겠다라는 로열티라고 얘기하죠. 일종의 신뢰를 보내주시면 저도 그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하루 이틀 가입해갖고 종목만 빼고 나가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거죠. 그건 안 하겠다는 거죠, 저는. 예. 그래서 그걸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내일 선물 파생 강의는요. 진짜 주린이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 실전 매매는 주식이나 파생 실전 매매는 제가 지금 기존 회원님들한테 파생을 못하는 이유는 교육을 안 해서 못하는 거죠. 교육 듣고 나서. 그러니까 파생 실전 매매는 초보나 아니면 뭐 기존에 하시던 분이나 다 같이 참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했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 많이 준비했잖아요. 그 1원장이기 때문에 아마 파생을 가지고 파생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해두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교육을 할 때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제가 매매를 하면서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제가 스타 종목 이 보통 나오는 패턴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근데 그거를 계속 제가 장중에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이거는 이제 USB로 못 드리고요. 그냥 유출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매매하는 시스템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시황은 그러니까 파생을 못했던 분이 파생을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달 듣는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매매하면서 쭉쭉 하면 되니까. 근데 보통은 파생은요, 제가 보통 얘기하는 결과치가 잘 나와서 교육비가 그러니까 푼돈이에요.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번에 파생을 배워서 처음 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뭐 이름을 들으면 듣지만 그러니까 제 강의를 오래 들었다가 이제 파생을 처음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없나요? 그분이요.
여기였구나. 그분이 이제 매매를 하세요. 근데 매매를 하시는데 이게 없나? 잠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릴 게 좀 있어서 그분이요. 여기 있구나. 자, 여긴데요. 이게 파생을 안 하시다가 저희 방에 와서 파생을 좀 배워서 파생을 하셨던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번에 선물 매도를 했는데 2계약을 하셨어요. 2계약을 지선물인데. 근데 이게 수익금이 일주일 만에 1,450만 원 버셨고요. 1,470만 원 버셨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왔던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2계약이면 보통 한 3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일주일 만에 1,450만 원이면 거의 50%가 수익 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이제 파생은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해지로 하는 거지만 그만큼 부가가치가 커요. 그래서 보통 파생 교육비는 보통 뭐 88만 원에서 보통 99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전문적으로 잘하신 분한테 들으면 보통 한 달에 이렇게 합니다. 1개월에. 왜냐하면 원체 부가가치가 커서 나중에 이건 이제 파생만 전문으로 하시는 또 뭐 잘하신 전문가는 그렇고요. 저도 뭐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식에서 넣었기 때문에 이 교육비를 넣은 거죠. 근데 파생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일단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지금.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이게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파생은 주식하고 달라서 승수가 달라서.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내일 한 4시간 강의하면, 3시간 강의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하고 내년에는 파생을 해지로 좀 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 대신에 이제 하루만 교육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한 5주 동안은 라이브 방송 무료로 하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해를 부탁드리겠지만 앞으로 이제 6개월 동안 2개월이나 1개월 상품, 그러니까 2일, 3일 듣고 종목만 빼서 환불하는 분들은 원천적으로 다 막았습니다, 저희가. 예, 그런 거는 저는 반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시장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시장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다음 주도 사야 돼요, 바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까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옵션 포지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제가 오후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주식과 파생 교육을 같이 할 거니까 5주 동안, 그러니까 5주 동안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전 매매도 하고 실전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동 교육은 주로 이제 파생 교육을 좀 할 겁니다. 이제 주식과 파생 이렇게 하니까 상관없고 무료로 라이브 방송 들을 때는요. 그리고 내일은 주로 파생 교육을 할 텐데 이거는 주린이들 위해서 하는 강의. 이거 아마 제가 그러니까 부여에 대해 넣으려고 하는 강의니까요.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예.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 단은 아는데, 파생이 이런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위험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해 드릴게요. 제가요, 뭐, 딴 거 필요 없고요. 이건 좀 부끄러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한국경제TV에 1999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이제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원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출연했는데, 이거 왜 부끄러운 일인가 하면,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면, 제 꿈이 뭐였는가 하면, 옛날부터 계속 했던 꿈이었는데, 어, 아직은 제가 그걸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언젠가는, 미국 주식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에 파생으로 갈 겁니다. 언젠가는. 왜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쉬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원래 좋은 종목 매수해서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분야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사적으로 들으세요. 한국의 주식 기업들이 점점 혁신 기업들이 없어져 간다는.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점점 혁신 기업들이 없어져 간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아마 3%에서도 되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근데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그 CEO들이, 그러니까 CEO들의 마인드가 너무 저렴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이렇게 상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물적 분할이라든지 최근에 카카오 기업의 행태라든지 아니면 IPO를 보면서, 그러니까 IPO에서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상장할 때 공모가, 공모 적정가 이런 것들을 막 산정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얼마나 개인 투자자들을 호구로 보면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다음 달에 이제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되죠. 주식에 대한 이익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넘는 이익금에 대해서 그것도 바로바로 납부를 하게끔 만들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이렇게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의 현실, 주식시장의 현실을 알고 저렇게 할까?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존니 대표가 주식은 30년을 두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 또 방송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를 3년 전부터 굉장히 반대했거든요.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거는 옛날에 90년대, 그러니까 이제 방송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 자기가 SK텔레콤 사갖고 뭐 100배 수익을 냈다 그러는데 그거는 본인이 80, 90년대 매수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2021년도에 2020년도도 아니고 2020년도에 한국의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갖고 주식을 20년, 30년 동안 묵혀놓는 거다? 저는 노입니다. 적어도 한국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리고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로봇 관련주만 얘기를 드릴게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가 이제는 당분간 차 안 만들고 휴머노이드 로봇 만든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이 로봇 기업 중에 몇 명이나 되나요? 아무도 없어요. 테슬라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애플이 자율주행차 만든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요, 테마. 근데 그런 종목들을 2년이라도 갖고 갈 수 있습니까? 다 테마인데? 진짜 자율주행차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LG이노텍 정도? 그러니까 혁신기업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다 거기에서 테마예요, 테마. 진짜 혁신기업이 없어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기업들을 20년, 그것도 90년대 개발도상국이 처음에 들어오는 시점도 아니고 지금 외국인들이 거의 해치 투자나 뭐 이렇게 그런 애들이 하는데 20년부터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 거의 같이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2년인가 3년 전에요. 홀짝 박사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21년, 22년 동안 하면서 같이 방송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3년 전에 처음 해봤습니다. 예. 같이 방송을, 예. 그렇겠죠. 동기는 아니고요. 예. 저보다 2살 많나 그래요. 근데 거의 같은 시기에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아니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한국에 맞는 투자는 어떤 거냐? 그럼 저는 한 시장이 될 때만 매매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될 때는 언젠가 하면 가장 공포스러운 구간에서 매수해서 가장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2011년도에 죄송한데 2009년도에요. 2010년도에 자문사 열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자문사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막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도주가 되고 막 3배, 4배 막 갈 텐데. 근데 그때 2011년도부터는요. 그 자문사가 매수하는 종목들이 개인들이 추종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망가지죠. 지수가 이제 꼬꾸라지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도 똑같죠? 작년 1월 달에 동학개미 운동.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안 좋을 때 매수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좀 심하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매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이렇게 분석해서 그때 상황이랑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고난의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장을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시장을 보면 요때였잖아요. 월봉 보면 요때였거든요. 그럼 뭐 더 이상 볼게 요때였거든. 제가 그걸 나중에 오해하려고 그랬는데 요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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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2001년도부터 이제 추종 매매하고 고점 맞고 이렇게 박스권 가는 지금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4조 달러 넣고 3조 달러. 코로나 때 떨어지고 이때 3조 달러 넣고 그 다음에 이게 자무사 열풍 유동성 효과가 왔고 주린이 들어왔고 유동성 효과 왔고 주린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주린이 아니죠. 이때는 이제 개인들이죠. 이때는 주린이고 그리고 매물대 쌓여버리고 매물대 쌓여버리고 긴축 들어가고 긴축 들어가고 이제 앞으로 이것만 남았죠. 이거. 근데 이때랑 다른 건 뭐냐면 이때는 페드가 긴축을 좀 늦게 했고 지금 빨리 하고 그 차이죠. 그래서 아마 데자뷰 이게 나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여기는 한 5년 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 3년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이때 스타 종목하고 이때 스타 종목이 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최악의 국면일 때 사서 개인들이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쏠리는 구간에서는 팔아버려야 돼.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갔던 형태인데요. 이때도 엄청 쏠렸어요. 주도주가 IT였죠. 반도체. 예.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를 이제 아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이걸. 이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페드는 이때는 2015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고 2018년도에 이제 한 번 더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긴축을 시작했지만 당장 올해부터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신중하게 주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생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생이라는 거는 주식 선물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 선물은 지수 선물 얘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요. 물론 다 가르쳐 드리겠지만 예. 근데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기존 회원들이 지수 선물 가르쳐 드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처음에는 약간 시행착오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문 방식이 주식하고 좀 달라요. 주식 선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만기도 있고 막 롤오버도 있고 이래 약간 복잡해요, 그게. 그다음에 주식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한 주는 우리가 주식에서는 보통 73,000원이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에서는 삼성전자 한 주라 안 그러고 한 계약이라는데 한 주라 그러면 73만 7천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주인데 주식 선물은 주식의 10배예요. 10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일 가입하신 분들은요. 내일 이론 교육 할 때 아마 저희가 문자 발송하는 번호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스팸 풀면 됩니다. 네. 내일 이론 교육 할 때 문자 발송하는 번호를 공개해 드리면 무료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공개해 드리면 스팸을 빼면 됩니다. 네. 됐죠? 그래서 파생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대한 내일 이론 교육의 컨셉은 최대한 줄인 이들도 이해하기 쉬운 파생 강의 이렇게. 그리고 그냥 파생만 하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겠지만 주식과 파생의 그냥 콜라보 해지 하는 방법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 위주로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네. 어차피 주식은 해야 되잖아요. 강한 주식은. 근데 이제 강한 주식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의 하락 변동성에 대비해서 해지를 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생만 투기적으로 매매하는 형태는 저는 주린이들은 반대. 그렇게 하다가 이제 큰일 납니다. 예.
저는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대입니다. 예. 교육 시간은 변경이 안 되고요.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 그리고 이거는 녹화 방송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녹화 방송 보시고, 그 다음에 USB에도 강의 내용이 들어가잖아. 예. 그러니까 강의 동영상 넣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오셔서 또 그거 보시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파생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오늘 강의 녹화 강의는 제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을 겁니다. 어제 거는 올려놨거든요. 어제 거 올려놨더니만 뭐 댓글이 저렇게 쌓였는데 뭐 이런 것도 다 제가 유튜브도 하시네요. 제가 대표님을 우리 시장을 올해 봤지만 시장에서 시장을 제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올려놨네요. 근데 이렇게 제 유튜브는 이렇게 행복 투자 여행이라고 뭐 거창하게 막 대박 막 이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행복하게 그냥 투자하자. 그게 제 유튜브 모토고요. 근데 이제 대단한 거는 1시간 37분짜리 영상을 947회나 봤어요. 뭐 10분짜리나 뭐 20분짜리는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시간 37분짜리 이렇게 녹화 방송 넣었는데 이걸 947회나 대단하시죠? 여러분들이 그 교육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또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더 열심히 교육을 해드리는 거고 내일 파생교육도 그렇게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듣는 방법 모르시면 저기 와운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한다고 시장 못 봤네요. 역시 외국인들이 선물을 잘 안 사요. 희한하게. 이거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와, 이건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그러니까 반대 매매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오니까 시장이 바닥을 찍어버리죠. 그죠? 이게 90포인트 떨어질 때고 이게 아침에 2500, 2600 무너질 때였거든요. 1조 6천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용 잔고가 이렇게 반대 매매로 나와버릴 거죠.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작년에 3천선 이상에서 개인들이 58%를 샀는데요. 거래소에서 66조를 샀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1조를, 그러니까 10조를 샀어요. 그럼 총 합해갖고 76조를 산 거예요. 작년에 3천선 이상에서. 그러면 2,600이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연휴 전에. 근데 올해 1월 달에요. 1월 달 기준은 2월 달 아직까지도 모르겠고 1월 달에요. 이게 1월 달입니다. 그 1월 달에 개인들이요. 코스닥하고 거래소에서 수급을 보니까요. 작년에 그렇게 샀는데 올해 4조 3천억과 2조 8천억 샀어요. 그 제가 이걸 비교해 봤거든요. 작년 1년 내내 개인들이 코스닥 산 게 10조예요. 근데 올해 한 달 만에 개인들이 코스닥 2조 8천억 샀어요. 근데 오늘 또 코스닥 또 사고 있네요. 900억을.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개인들이 대부분 3천선 이상에서 샀으니까 해서 지금 이 지수에서는 손절을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끌려갑니다.
그죠? 계속 끌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 이렇게. 계속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또 마음 바뀌지 마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렇게 나왔던 물량이 신용 물량만 반대 매매 나왔습니다. 그것도 최바닥에서. 자, 이걸 두 개 보고 아까 제가 패드 얘기 안 하더라도 올해는 꼼짝 말아요. 3천선 이상에서 다 매수했는데 그거 종목들 대부분 다 30에서 50%씩 떨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손절해요? 꼼짝 말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2, 3년 정도 지치게 만들어서 위에 있는 물량 다 나오게. 2011년도 똑같아요, 지금.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수는 이렇죠. 종목들은 얼마나 공포심을 많이 주겠어요, 이 구간에.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좀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장기 투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도 얘기 드렸죠. 좀 그 구간에 따라서 좀 새로운 컨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공포에서 사서 개인들이 심하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가 맥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1990년도나 2000년도 초반은 장기 투자가 가능했죠. 종목들이 다 쌌으니까. 근데 이제는 한국에는 첨단 기업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추세.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 중에 몇몇 기업만 살아남는 형태. 어제 보셨어요? 이거 제가 이게 이제 미국도 아마 이제부터는 각계로 갈 건데요. 어제 보셨어요? 메타? 근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이 이제 막 예, 그,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떠올랐던 시점이 있어요. 근데 이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형태로 떨어질 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월봉 보여드릴게요. 그나마 테슬라는 견디죠. 애플도 견디죠.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근데 리비안처럼 실적 안 나오고 성장 좀 올라갔던 쪽은 완전히 폭락하죠. 끝도 없어.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경쟁이 심하지 그냥 날아가 버리죠. 올라갔던 게.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나마 견디도 반도체는 뭐 앞으로에서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엔디비아도 보세요. 그냥 잘 견디잖아요. 얘가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나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얘가 메인이니까. 근데 어제 이런만 비슷한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그러니까 점점 어떤 형태가 되는가 하면 미국도 이제는 첨단 기업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요. 혁신 기업이라고 해서 다 상승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에 차별화되는 거죠. 근데 지금 어제 제가 아마존 있나요 여기? 네, 아마존닷컴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싸거든요. 이 정도면. 아마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이런 게 잘 없는데요. 애플도 그렇고 저는 애플을 가장 좋아합니다. 워런 버핏도 샀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은 장기 투자가 되죠. 아마존도 그러겠죠. 근데 한국의 기업들이 저런 기업들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해보게 되잖아요.
있을까요? 진짜 전부 다 애플이 하는 사업에 대한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꼬봉, 그냥 낙수효과로 받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삼성전자 하나인데, 한 개인데, 정도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상승하고 다른 주식이 대부분 하락하면 지수는 박스권이죠. 근데 체감 지수는 안 좋죠. 그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는가 하면 2012년도에 하고 2016년도는 페드도 물량을 이렇게 양적 물량을 이렇게 이렇게 내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우리나라 혁신 기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근데 지금은 2022년도에서 2020, 뭐, 짧게 보면 2년이나 보면 이때는 우리나라 혁신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잡아주면 지수는 박스권이죠. 얘도 지수는 박스권이잖아요. 근데 페드의 양적 완화가 훨씬 일찍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얘는 중소형주 괜찮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수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딱 잡아주면서 지수 박스권 있고 나머지 혁신에서 밀린 기업들 계속 하락하면 그러면 주식 선물로 해지 안 걸고 답이 있나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체감 지수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한 2700선인데 보세요. 한 2730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지수가 이렇게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죠. 2600에서 2700, 100포인트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습니까?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 그나마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정도만 올라오고 나머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가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지수가 박스권에 묶여놓고 가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어, 제가 일단 종목은 찾고 있긴 하지만 정말 파생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얘가 제가 오후에 제가 종목 얘기하면서 또 얘기하겠지만 도대체 이게 언제 나올까가 제일 고민해요. 그러니까 언제 이 이 종목들이 얼마는 없지만 전체 종목 중에서 상위 한 10에서 15% 나겠죠. 언제 어, 모습을 윤곽을 드러낼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지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에,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3월 전후가 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순, 3월 초, 요 정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거를 계속 체크하고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이거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발굴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그렇게 윤곽을 막 드러내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궁금해요.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나 기관들이 땡길 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100%. 얘네들이 돈이 없으니까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땡길 수는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맘님 작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는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그러니까 인버스나 파생을 해서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식사 시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사하시고 11시 40분에서 1시 10분까지 식사하시고요. 1시 10분에서 3시 30분까지 제가 다시 종목 매매전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가입하실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ARS 번호 적어놨을 테니까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조금 저는 제가 강의를 안 쉬고 해서 점심시간 좀 넉넉하게 드리는 편이니까요. 예.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 종목이나 매매 전략이었고요. 자, 오전 방송까지는 종목이나 매매 전략이었고, 시황이나 업종이었고요. 자, 오후 방송은 종목이나 매매 전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전에는 제가 대충 얘기를 드렸어요. 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나고, 요거는 내일 파생은 내일 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종목하고 업종 얘기를 주로 좀 많이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죠. 내일 오후 1시 전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일찍 오늘 해놓고 가셔도 되고 내일 까먹을까봐 그래서 미리 제가 해놓고 가시라고 그러는 거죠. 예. 자, 이제부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방금 제가 점심시간 때 이종우 센터장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그 되게 좋은 영상이죠. 여러분들 그 영상을 좀 보시면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종우 센터장,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그 다음에 홍춘욱 예, 박사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사람이 이제 토론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공부를 좀 하셔서 좀 쉽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힘없이 술술술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실력이 좀 돼야지 여러분들도 이제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확실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전하고는 다르다. 예, 확실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걸 되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정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가 저는 이거는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가장 최악의 경우가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이종호 센터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뭐 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종우
그러니까 예전 전 센터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정우 센터장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죠. 그 서영수 뭐 키움 정권은 원래부터 좀 시장을 안 좋게 봤기 때문에 그거는 뭐 차후 얘기를 또 따로 한다 하더라도 이정호 센터장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이거는 저는 이정호 센터장 얘기가 최악의 경기가 안 좋아, 그러니까 경기가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사람 얘기는 방금 오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게 아니죠. 저는 어차피 예, 이 상황들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요.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 경기가 하락 국면으로 이제 그러니까 만약 경기가 침체가 혹시라도 되는데 되었을 때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데 어, 페드가 예전처럼 구원 투수로 안 나서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저는 가장 좀 답답한 경우죠.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주가가 하락하는데 구원 투수로 나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 저는 이정훈 센터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은 이거는 여기 상황까지는 뭐 최악의 상황이 아니에요. 저보다 이거보다 더 그 가장 최악의 상황은 경기가 침체가 되었을 때 주가가 하락하는데 여기는 이제 하락이 아니겠죠. 폭락을 하는데 페드가 예전처럼 구원투수 나서지 않는 경우가 이게 이제 정말 무서운 거죠. 그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 이런 구조에서는 힘들단 말이에요. 8조 7천억이. 그래서 지금 이종호 센터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이죠. 그것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제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 이,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파월 회장도 그런 스탠스로 가고 있긴 한데요. 어, 그러니까 최대한 QT 여기서 QT라는 거는 어, 양적 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파는 거 중앙은행.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대한 늦출 것 같고 뭐 그리고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보겠죠. 그리고 금리만 먼저 상승시키는 그런 구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런 구조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번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먼저 그냥 저렇게 극단적인 상가로 가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이런 구조가 먼저 나오고 나서 저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이제 제 생각이죠.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 2400선 정도를 잡고 있고 그다음 상방을 한 2900, 한 50선, 한 2900에서 한 2970선, 2980선 이렇게 3000선은 못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파해도 금방 내려올 것 같아요. 아까도 저 수급 구조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시가총액 대형주는 아주 일부의 재료가 있는 섹터 말고는 전체적으로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상단이 3천을 못 돌파하는데 무슨 시가총액 대형주가 주도주가 됩니까?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게 상단이 지금 3천이 막혀버렸는데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이 주도주가 된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면 아까 했지만 실적이 되는 섹터를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를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실적 대비 너무 상승한 종목군 있죠. 이 섹터를, 그러니까 올해 얘가 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섹터를 올해 또 산다는 거는 저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비용 상승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막 대놓고 가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면 그 작년에 너무 많이 올라갔던 2배, 그러니까 막 3배, 4배, 5배씩 올라갔던 그 섹터들이 올해 다시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 풀렸던 그 최초의 시점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번 꺾여서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제가 확률을 보니까 확률은 거의 한 10%, 거의 10% 이내. 지금도 보면 에코프로비엔 같은 게 막 떨어지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한 10% 이내에서만 그게 작용하고 있고, 그 이상에서는 작용이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 이건 내일 또 제가 우리 회원단, 교육생들한테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올해 실적이 좋은 주식은,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아도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작년에 다 반영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아직 실적이 덜 반영된 종목, 이 섹터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밀 수 있는 종목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홍춘옥 박사의 얘기도 굉장히 공감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또 대형 IPO가 많은데,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유동성이 없는 데가 여기서 그 IPO 다 빨려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고 저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 빨려 들어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홍춘옥 박사도 되게 좋은 얘기 했는데, 유동성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페드가 긴축을 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주식을 팔아서 IPO 들어와야죠. 기관들은. 그죠? 어차피 외국인들은 별로 안 살 거고. 왜 안 삽니까? 뭐 아까 다 설명드렸고. 그러니까 이게 페드의 긴축도 그렇지만 이게 하반기 대형 IPO가 10개가 지금 돼 있는데, 예상된 것만. 근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다른 주식들이 막
계속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형태의 구조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섯 번째는 그러면 세력주나 잡주가 상승할 수 있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도 아까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마찬가지지만요. 세력주나 잡주가 상승할 수 있느냐의 형태. 죄송한데요. 와우 관리자님은 와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제가 강의할 동안은 이렇게 좀 올려주지 마십시오. 질문이나 이런 것들. 제가 지금 관리에 집중해야 되니까 강의에.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세력주나 잡주의 그리고 그 일정 잡은 건 제가 내일 설명드릴게요. 왜 그렇게 잡았는지. 일정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세력주나 잡주가 상승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올해는 얘들 중에 실적이 좋은 종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긴축을 하는 형태에서 단기금리,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금융비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금융비용이나 이자 비용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은 종목들 이자 비용이 올라가는데 돈을 융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유상증자 해도 되죠. 지금 종목 시장이 안 좋으니까 유상증자도 안 되죠. 그러다가 또 전환사채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다 막혀버리잖아요. 긴축의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정말 강력한 정책이 실제로 이루어질 섹터가 아니면 쉽지 않죠. 그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는 뭐냐입니까? 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방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적이 올해 좋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이 안 된 섹터.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섹터고요. 두 번째 섹터는 올해부터 반드시 정책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섹터. 이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제가 3월달에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가 하면 3월달에 FMC 회의에서 일단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파월이 3월달에는 구체적으로 스케줄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욕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스케줄 얘기 안 해서. 그래서 3월달에 구체적인 스케줄이 나오면 일단 여기에서는 뭐가 해소가 됩니까? 네. 긴축에 대한 일단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일단 불안감이 일정 부분 해소가 되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중국의 전인대가 있죠. 자, 전인대는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중국에서 그동안은 계속 미뤄왔던 유동성 공급이 있죠. 그 다음에 3월 달에 한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봐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급 대책. 그 다음에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원전도 부각이 될 수 있죠. 어제 토론 보니까 이건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 후보 간에.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누가 좋다 나쁘다는 지금 얘기 안 합니다. 그 정치적인 걸 끌어들이면 안 되겠지만 어제 토론을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게 재생에너지보다는 AI라든지 데이터, 그러니까 빅데이터 이런 쪽을 되게 뭐 강조하고요. 뭐 실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제가 어제 듣기로는 이게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뭐 어느 정도 둘 다 좀 일치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쪽은 굉장히 달라요, 둘 다. 서로 간에 이게 보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 두 개를 딱 보면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딱 보면서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3월 대선이 누가 결정되냐에 따라서 3월부터 정책 관련한 테마가 확실히 차이가 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3월 대선 이후에는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테마주가 올라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유동성 공급이 되면 여기에 따른 얼마나 유동성을 푸는지에 따라서 여기서 또 수혜 종목이 올 수 있고, 어차피 FMC 긴축은 3월 정도 되면 이거는 그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형태의 흐름이지 그 이상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지수의 불안정한 그 부분에 대한 해소 정도지. 그러니까 종목 갖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닌 형태에서 찾는다면 이 두 가지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실질적인 수혜가 되는 테마주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이제 제가 좀 아끼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시장이 재편되면서 수혜를 보는 업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지배구조 관련한 대주주의 지배구조만 보는 게 아니고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수혜를 보는 업종.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대기업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어떤 섹터는 일단 일정 부분 축소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섹터는 확대를 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기업도 이제 알잖아요. 당연히 지금 알겠죠.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다가는 경쟁에서 밀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런 그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저는 내년부터 이제 대기업의 산업 구조에 대한 개편도 굉장히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배구조와 같이 산업 구조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느낌상 며칠 전에 뭐 M&A 한다 그랬는데 뭐 삼성이 뭐 바이오 기업들 인수한다 그랬는데 저는 삼성은 바이오 기업 인수 안 할 것 같고요. 관심 없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뭐 또 택도 아닌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혹시라도 보셨나요? 현대중공업 그룹이 신약 개발 사업 본격화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 아, 이건 조금 제가 죄송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좀 신약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요, 대표님? 신약개발 하면 좋지 않습니까? 안 돼요. 예. 어려워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몇 번 얘기를 드렸긴 했는데요. 이게 현재 글로벌 이게 신약의 흐름에서 보면,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보세요.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뇌혈관 질환 쪽 아니면 다른 것은 벌써 다 지금 선진국이 이제 거의 다 이게 점유했습니다. 예. 게임 셋이에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잘 보면 뭐 진단 키트, 자가 진단 키트 관련 좀 아직 올라갔죠. 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 수출 이런 게 몇 가지 있는데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녹십자 이런 게 좀 있긴 한데요. 그것도 너무나 이슈가 많이 돼버려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안 돼요. 그러니까 내여간 그리고 이번에 ABL 바이오도 사실은 제일 아깝죠. 얘네들이 기술력이 정말 있는 기업인데요. 재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수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대기업들이 좀 이렇게 신약 개발하고 막 M&A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별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 뭐냐면 어제 윤석열 후보가 토론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관심 없다 그러고 빅데이터 AI 그러면서 밑에 바이오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바이오를 키우려나? 그래서 결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여기는 또 부동산 공급 확대 이렇게 돼. 그러니까 누가 그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너무 명확하게 갈리잖아요. 어제 토론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게 대선이 일단 정확하게 판이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정확하게 판이 안 나오면 모르는 것들이죠, 이거는. 그죠? 그럴 수 있죠?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죠. 제가 봐도. 그러니까 아마 저는 3월 이후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3월 달 요 정도가 돼야지만 지수도 아마 변곡점이 나올 것 같고 주도주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들이 이거와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좀 찾아야 되지. 저도 이제 찾아서 좀 매집을 하고 있긴 한데 내일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이제 테마주, 그러니까 실적 이런 것들 미는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실적이 안 돼도 분위기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확 차이가 있겠죠. 근데 저 어제 딱 그 토론 보면서 느낀 게, 누가 되더라도 정책이 너무 명확하게 갈려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완전히 떠버리고 이런 형태죠. 예. 여기 또 있죠. 원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액션을 못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액션은 먼저 못 취하도 알아놔야 되겠죠. 저런 섹터의 종목들이 저렇게 오는구나 라는 걸 먼저 알아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3월 정도가 아마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각적인 대형주는 힘들어요. 제가 올 때 보면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힘들어요.
오늘 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또 하나는 이게 뭐 외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방산 쪽에 수주가 계속 이어지네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니까 뭐 한국형 사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지금 가장 무난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이쪽 섹터예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우리 회원들 때 말씀드렸는데 PCB나 많이 올라갔던 것 중에 그 다음에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그 다음에 뭐였죠 제가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솔직히 해서 2021년도에 너무 많이 상승, 메타버스도. 그 다음에 NFT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PCB는 아직 제가 좀 보고 있긴 한데 아직 긴가민가해서 얘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나 LG 이노텍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너무 많이 상승해서 과연 22년도에도 작년처럼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솔직히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제 부동산 공약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제 분명히 얘기하더만요.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대규모로 이렇게 풀어서 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 정책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건설 관련 섹터도 봐야 되겠죠. 근데 건설 관련 섹터를 봐야 되는데 건설 관련 섹터 중에서 이제 가격을 이제 인상시킨 섹터는 이게 왜 이러죠? 네, 섹터는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형태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테마주는 대선 후보가 어느 정도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명확하게 갈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한 3월 정도 가서 움직임을 봐야 되지